자, 7번 봐 이제. 문제 하나를 내줄게. 이미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fx의 그림이다. 그리고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 자,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의 풀이 시간은 2분을 줄 거예요. 아까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요걸 근거로 요거의 실근의 개수만 찾으면 됩니다. 들을 땐 다 알 것 같죠? 오케이. 오, 벌써 암산으로 끝난 친구가 있어요. 딱 직감 났어 지금. 이스자면 맞네. 일단 그러면 저기 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표시해. 아, 너는 손가락으로. 아 잠시만요. 뭐야 도대체? 일단 다시 한번 해봐요. 아,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딱 저 그림처럼 그려야 돼? 그러면 조금 더 강조를 해줄까? 그림이 헷갈린다면? 이러면 조금 더 얘네들이 그림에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림 잘못 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면 애매해. 잘못 그린 거야. 이렇게요. 네. 저렇게 그려야 돼. 저렇게. 특징을 보고 그려봐. 엄청 내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높이보다 여기가 낮은 거야 더. 너는 이제 같게 그려놔서 그림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 손가락으로 컨택을 했으니까 10 이하의 숫자야. 이거 맞는데요? 발가락을 써야지. 아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씨. 나올 수 없겠네. 둘이 한번 합의를 봐. 그러네. 합의를 봐. 뭐 상관없어. 여기 제라지 마. 아까 했던 그 방식을 제대로 한번 그릴 거야. 따라가 봐. 이거잖아. 이제 그 그래프의 모습을 가지고 조금씩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X를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자, 넷, 다, 일곱, 내가 이 경우거든. 아니 이 새끼야. 그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리던 거지. 이게 그리지. 아,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해줄까요? 이런. 똑같은 것 F X 하나씩 나. F가 생겼다던. 요거하고 요거하고. 아니. 두 번째. 모르겠어. 이렇게. 아 모르. 이렇게 되나? 합성합성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 두 개 쪼개주고 이런 거 아니야. 확실하지 않은데 아까 외운 그림만 해요. 이건 합성합성 그리네. 그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 중간 힌트까지 던져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 여기 안에 있는 fx를 t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 요렇게 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적다.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이거가 되게 하는 t 값이 문제인 거죠. 그래놓고 나서 fx가 그 t 값을 써주고 나면 이제 뭔가 되겠지, 그지? 단계 두 개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ft는 t가 되는 t 값을 찾으면 ft가 요 그림인 거고 y는 t가 요 그림이죠. 그렇지. fx t 똑같은데. 누가 몰라요, 선생님? 그렇게 된 거죠. ft하고 t. 그러니까 y는 ft 하고 y는 t. 이게 바로 이제 이 직선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랑 얘랑 만나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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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t 값이 되는 거죠. 잘 모르니까 요렇게 두시고 요렇게 두시고 여기 t. 그럼 여기서 t가 알파 0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말 수도 있어요. 선생님 답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답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렇죠. 오, 쟤 했잖아요 이거. 아 누가 틀렸다고 얘기했어? 다른 애들 하고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막 표시해 보라고 했지. 오케이.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쉬운데. 그러니까 t가 알파 빈자리. 그러니까 이게 ft가 된 거고 여기 t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t 값이 알파랑 0이랑 베타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만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찾는 거야? 여기가 fx니까 fx가 알파인 것과 또는 fx가 0인 것과 또 fx가 베타인 걸 찾아주면 됩니다. 하나만 보여줄게요. fx랑 알파. 이걸 왜 준 거냐?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인 걸 알겠니? 예. y는 x란 직선은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자리. 그래서 이 fx 그림과 y는 알파라고 하는 직선이 바로 이게 y는 알파라는 직선이 되어버린 거죠. 요거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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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니까 하나, 둘, 세 군데의 답이 있겠죠. 그럼 y는 fx라는 그림과 y는 0, x축 여기죠. 그럼 y는 0 만나는 점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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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fx 그림하고 y는 베타라는 그림. 베타라는 게 여기가 x좌표가 베타면 y는 x 직선이니까 요 높이가 베타여서 y는 베타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가 또 되겠죠. 따라서 요 합성함수와 fx 그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총 9개 이렇게 정해집니다. 맞춘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이거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합성함수 그래프 하나 나와 있고 합성함수에 대한 방정식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표본적인 문제들 이런 배점이 좀 높아요. 기본적으로 다 터프 유형이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 하고 합성함수 마무리할게. 예. 지금 내가 적어주는 건 외워둘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출제된 적도 있었고 교과서의 발전 문제 쪽에 이걸 응용한 문제가 교과서에 들어있을 수 있어. 생각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자 기억할 거 첫 번째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F랑 F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어. 다른 말로 하면 X 출발하면 X 도착해.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를 외워둘 겁니다. 이건 이제 무슨 그래프를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 원소가 정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된 함수가 F라고 치자고. 요걸 갖다가 두 번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 출발한 그 숫자에 똑같이 도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딱 두 개밖에 없어. 연결되는 모습을 봐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체가 항등함수인 경우, 상상으로는 울버린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 거예요. 이렇게 된 함수는 요거 똑같은 함수 옆에다가 한번 합성해서 F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1 도착하고 2는 2 도착하고 이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두 개가 서로 크로스로 연결되는 케이스. 이런 경우라면 F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1, 2, 1, 2, 1, 2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는 똑같이 F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합성 두 번 하면 1 출발해서 다시 1에 도착하겠습니다. 2에 출발해서 다시 2에 도착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그냥 아예 항등함수. 이건 생각 안 해도 알 수 있어. 그냥 어차피 1이 1로 가면 몇 번을 가도 그냥 1일 거니까 그거는 100번 하든 200번 하든 상관없는 놈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예고, 두 개의 원소가 크로스로 연결되는 함수. 그럼 이것도 응용 가능한가요? 내가 지금 말하는 그려주는 이 함수는 요거를 만족할 수 있는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자, 이 함수는 F 이렇게 두 번 합성하면 제자리에 도착할까요? 못할까요? 그림을 잘 보시라고.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이걸 확장한 거야. 가능해. 가능하죠. 왜? 2하고 3이 서로 크로스로 연결돼 있지. 2하고 4가 서로 크로스로 연결돼 있지. 한 번 더 가면 1은 3으로, 3은 1로, 2는 4로, 3은 1로 가는 이 구조요. 그럼 1 출발하면 당연히 다시 1로 도착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크로스 구조, 그러니까 X자 딱 크로스 되는 구조는 두 번 합성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케이스가 몇 개의 함수가 있을까 이렇게 문제를 내. 그러면 이런 경우, 이거 좀 이따 얘기하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4개짜리로 돼 있어. 이건 그냥 대충 얘기할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몇 종류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어. 정의역하고 공역을 다 이렇게 주고 FF 했을 때 자기 자리에 도착하는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는 총 몇 개일까요? 그럼 첫 번째, 짠짠짠짠. 그냥 약식으로 그리죠.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두 개는 이렇게 울버린처럼 연결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크로스로 연결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 대표적인 이런 거. 이 두 개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두 번 가면 제자리에 도착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세야 되냐면 이런 케이스는 총 4개 중에 2개가 그냥 항등함수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 2개가 크로스로 연결되니까 요렇게 2개가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는 2개만 선택을 해주면 되지.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되면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4개 중에 2개 선택. 6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잘 모르니까 1, 2, 3, 4라고 하고 그럼 1, 2가 그렇게 되는 경우 1, 3이 되는 경우 1, 4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 3이 되는 경우 2, 4가 되는 경우 3, 4가 되는 경우 이게 하는 게 그럼 나머지 그냥 X자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6가지예요. 이렇게 세는 방법으로 세.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죠? FF 했을 때 자기 자신 될 수 있는 케이스.
아까처럼 두 개씩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되는 경우. 오케이? 그럼 이것도 역시 크로스로 연결되는 놈 두 놈만 선택하면 돼.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이니까 이것도 같이. 그럼 결국은 정의역 공역이 1, 2, 3, 4인 경우는 F의 F가 X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는 총 13가지의 함수가 가능하다. 근데 일단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거야. 자, 하나 더요. 마지막. 두 번째. 이번에는 세 번을 합성해야 자기 자신이 되는 항등함수가 되는 이런 케이스의 연결 패턴. 그러면 대표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적어줄게. 요게 아까 그냥 뭐 몇 번에도 상관없는 놈들 있었지. 요렇게 연결되는 놈은 한 번을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기본.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개념 이게 좀 모양이 말해주기 좀 나쁜데 날일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날일자라는 게 좀 말이 안 들어오니까 해볼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요렇게 연결되는 경우. 요거 세 번 가면 제자리 돌아오는 거냐? 반대로도 돼. 이건 이제 내려가는 것부터 인데 올라가서 두 개가 올라가고 하나가 쭉 이렇게 반대편 내려가는. 요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실제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요 세 종류밖에 없는 거야. 종류로는 F에 F 했을 때 1, 2, 3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아예 숫자로. 예를 들면 이걸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된다면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가는 구조인 거야. 그럼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이렇게 1은 2로 2는 3으로 3은 1로 이렇게 세 번이 연결된 거죠. 그러면 이제 1 출발하면 결국 가서 다시 1 도착하게 되고 2 출발하면 다시 2에 도착하게 되고 3 출발하면 3에 도착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세 번 가면 제자리에 도착하니까 100번을 갔다면 세 번씩 33묶음 99번 가고 이제 한 번만 더 가면 되죠. 네. 그럼 한 번만 갔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규칙선으로.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정확히 알아두면 대부분의 문제는 푸는데 지장이 없다. 자, 그러면 내가 F란 함수를 줬습니다. 얘는 몇 번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까요? 잘 뜯어보시고. 내가 뜬금없는 걸 적진 않았을 거예요. 몇 번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까요? 또 세 번. 잘 보세요. 두 번, 두 번. 아닌가? 이게 막 화살표가 되게 어지러워. 네 번. 오, 좋다. 힌트! 중학교 1학년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부에서 배울 때 20분마다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30분마다 출발하는 버스가 있었어. 그래서 정각 7시에 같이 출발했어. 그 다음 동시에 출발하는 건 몇 시일까요? 하나는 20분마다 출발, 하나는 30분마다 출발이니까 60분마다죠. 그러니까 8시에 동시에 출발할 수 있게 중간에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6번. 그렇죠. 여기 잘 보면 뜯어보라는 얘기 헷갈리니까 잘 보라는 얘기였어.
1하고 3은 크로스로 가 있어요. 요 놈은 두 번 갈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놈들인 거지. 근데 나머지 2, 4, 5가 요렇게 연결된 거니까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 4, 5는 세 번을 가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 그럼 하나는 두 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는 세 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개수는 6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6번을 합성해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럼 F97 2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이거 6번마다니까 6으로 나눠줘야죠. 한 번만 할게. 그러면 4. 나머지가 1 남나? 네, 한 번만 하면 되니까 F2를 구하는 거랑 같아서 그냥 4라고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96 아, 96 나누기, 97 나누기 6을 하고 있다가 한참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리가 이렇고 이런데 실제로 이렇게 섞어놓는 경우에 대해서라면 최소응배수 개념처럼 그죠? 두 번마다와 세 번마다가 동시에 딱 맞춰지는 건 6번째죠. 그래서 얘는 F6의 X가 X인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합성함수에서 여기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우리 얘기해 줄 내용들은 다 됐고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 니네 개학하는 주에 목요일이 광복절이라 또 수업이 없어요. 나이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으로 중간고사 범위가 다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마 또 종합 테스트를 한번 있을 거예요. 시험 범위에 대한 기출 시험지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시험이 며칠이지? 10월 초. 헤어지냐 우리? 중하고는 10월 17일부터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10월 1일 날 시작하는 학교들이 좀 있고 어떻게 비교하냐? 근데 10월 4일 날 개천절 지나고 시작하는 학교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 맞아. 그래서 10월 1일 날 시작하는 학교는 10월 한 6일, 7일쯤에 끝날 텐데 중간에 뭐 개천절 있고 토요일, 일요일 끼고 막 이런 식으로 중하고랑 한 일주 반, 거의 열흘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주 차이가 나겠죠. 조금 불편하죠? 우리 이제 시험 끝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조사했지. 시험 끝나고 이제 우리 재밌게 하루 노는 동안 시험 공부하러 혼자 나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딴 애들 시험 본다고 할 때는 아직 남았으니까 뭐 이러고 있겠지. 근데 조금 불편합니다. 이제 2주간 너희는 우리한테 10월 17일부터 10월 17일 수요일이겠네. 도영이 모르겠어요. 10월 17일. 진짜 기억 안 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기억이 거지. 와. 자, 좋아. 그러니까 수요일. 그딴 사람들이 이제 기말 시험범위 나가고 있고 너만 와서 계속 10월 17일. 저는 딴 방에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방에 할수 있고요. 23일. 아 맞네. 이제 가야 되는 날. 니네 시험범위가 어디에 다니에 따라 다르지. 좀 길 것 같아. 그렇지, 넓을 거예요. 넓어져. 그러니까 여기 함수 왜냐면 끝까지. 저희가 원방까지도 끝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역함수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이제 할게. 여기는 잠깐만. 우리 여기는 지금 쓰려고 하지 마. 역함수 공부하는 순서와 방법을 한꺼번에 얘기할 거고 한 칠판을 다 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쓸 시간이 별로 없을 거니까 캡처를 해서 보낼 테니 굳이 자기 노트나 이런 데 옮겨 쓰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지금 여기 내가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내용은 아주 기본기들이야.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울 게 있다는 뜻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 역함수 공부는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순서대로 공부하면 돼요. 지금 내가 이거 한 칠판을 쓰고 나면 유형 10부터 20일? 유형 21까지 한 번에 다 내용 정리가 끝납니다. 제가 대박. 자 한번 해볼게. 지금 그냥 봐. 역함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파트. 역함수의 정의 뜻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수학 하는 뜻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니네 집합하고 명제 볼 때 보면 기호 나오고 막 이런 기호 뜻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죠? 명제 들어가 봐도 무슨 말이 여러 개잖아. 무슨 충분 조건 막 이러면서 그 용어의 뜻과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공부가 핵심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활용이고. 그래서 여기도 역함수의 정의 얘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역함수 정의해볼게.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x에서 y로 대응되는 하나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임의 원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 y에 대응되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f에다가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y가 나오는 거죠. 이 함수에다가 x 들어가면 y가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는 fx 이렇게 썼던 건 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역함수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f가 x에서 y로 연결되는 관계라면 역함수는 y가 들어가서 x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요 빨간 선을 그 대응을 역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뒤에 보일지 모르겠다.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그냥 f의 역함수. f의 역함수. 그러면 니네가 한번 대답해 볼래? f의 역함수에다가 y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니? f의 역함수에다가 y를 대입했어. 그럼 계산은 뭘로 나오겠어? x가 나오겠지. 그런 관계예요. 이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니네가 지금 보면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근데 니네가 풀고 있는 역함수 문제의 80%는 얘 정의, 얘를 사용하는 거야. 나중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아예 없고 내신이니까 혹시 역함수를 구하여라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그거 이외에는 역함수를 구해서 풀지 않아.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f의 역함수 3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를 구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어떻게? 얼마인지 모르죠? t라고 놔봐. 그럼 정의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역함수에 3 대입했더니 t 나왔지. 그럼 원래 함수에 t를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되냐? 요게 바로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역함수 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ft니까 저쪽 요식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3t 더하기 1 이거 계산한 게 3이 나온다니까 t는 얼마가 되고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 역함수 3은 3분의 2예요. 이렇게 답을 보는 거야. 이 일을 너네가 푸는 역함수 문제의 거의 80%가 이 정의와 좀 이따 써주는 성질 이 두 개를 혼합해서 결론이 나는 거야. 전부 다. 자, 다시 원래 함수 f가 x가 들어가면 y가 나온다에 해당되는 함수였다면 역함수는 y를 대입하면 x가 나와요 하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이 f의 역함수는 기호로 요렇게 표시한다. f의 마이너스 1제곱 읽으면 안 돼요. 굳이 조금 유식해 보이려면 f 인버스 강남 발음으로 f 인버스 라고 하면 역함수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그냥 f의 역함수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이게 정의야. 자, 두 번째.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 제목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있는 건 아니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은 대답해 줄까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대1 함수도 안 돼. 1대1 대응인 경우 그때만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혹시 학교 시험 문제 표현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시작하는 문제는 역함수 문제가 아니야. 1대1 대응, 우리 앞에서 풀었었지. 1대1 대응 문제를 그냥 낸 거야. 여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역함수 존재 조건에 대한 문제를 보면 우리가 1대1 대응할 때 풀었던 문제 그대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1대1 대응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요 말로 해석하고 1대1 대응 문제를 푸는 거다. 자,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볼게요. 요런 함수가 있어요.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그냥 함수예요. 그럼 화살표를 거꾸로 날리는 F 역함수 개념으로 화살표 거꾸로 날려볼게요. 자, 이 방향,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이 빨간 선은 함수가 되냐 안 되냐?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왜? 1대 대응은 왜? 하나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우리 배웠잖아. 1대 대응이 아니라서. 얘가 화살표 날리지도 못했고 양다리로 날리는 놈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꾸로 화살표를 날렸을 때 이렇게 함수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말이 없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였어. 그럼 화살표 거꾸로 날렸어. 자, 얘는 그러면 빨간 선 대응 관계는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못 날렸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도 사실은 안 돼. 완전히 1대1 대응이라면 이제 거꾸로 날렸을 때 받았던 놈한테 다시 날려주는 게 화살표가 쭉 다 되니까 이거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뜻이야 이게. 근데 실제로는 1대1 대응 문제를 푸는 거다. 금방 지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내신이니까 원래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내신은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런 거야. 여기를 잘 보면 그 원리를 알 텐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보면 이 x, y 자리가 바뀌어 있죠. x, y 자리가 바뀌는 이동 뭐 있었더라? x하고 y가 바뀌는 이동. 그저 원점 X가 Y.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시험 보면 마, 잘 들어.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했을 때가 x하고 y 좌표가 바뀌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요걸 잘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x하고 y를 바꿔 쓰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보통은 식이 y는 해놓고 여기 x에 대한 식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우리 함수식이잖아요. 그럼 얘를 x는 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 그 상태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x하고 y를 바꿔 쓰면 됩니다. 그럼 이게 y는 x에 대한 식으로 써지면서 그 자체를 역함수라고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아, 선생님 x, y 바꿀 거면 y는 하고 뭐 3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꼭 x, 그러니까 3x, 이 말의 의미는 3x는 y 빼기 1로 고친 다음에 x는 3분의 1 y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x하고 y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걸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렇군 선생님 처음부터 x, y 바꿔놓고 y는으로 정리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x하고 y를 바꿔 쓰는 게 목표니까요. 바꿔 쓴 다음에 이걸 y는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같은 놈 아니죠?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차 함수의 경우는 그냥 x, y 쫙 바꿔놓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1차 함수가 아닌 경우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자리 바꾸는 게 편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역함수 구하라면 여러분들한테 2차, 3차식을 주지는 않을 거야. 그거는 확실해. 만약에 구하려고 한다면 1차식 정도?
그러니까 그냥 xy 바꿔 쓴다가 기본인 거다. 그 정도. 이렇게 해서 xy를 바꿔 쓴 다음에 y는 이렇게 고치면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자, 구하는 방법은 뭐 단순하니까 이 정도. 그럼 4번. 이제 여기가 또 이제 문제 푸는 핵심이죠. 정의와 성질을 합치면 문제 덩어리야. 만약에 역함수 문제가 2개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2개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온다면 여기 5번째 적어주는 거. 5, 6번째가 핵심이고요. 어쨌든 할게. 4번째 공부하고 외울 거야. 이거는 빨간 거. 그럼 이거는 역함수의 성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왜 집합 배울 때 집합의 연산법칙 막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지? 그것처럼 뭔가 사용해서 간단히 정리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알아두셔야 돼. 자, 첫 번째요. F 역함수의 역함수. 이건 그냥 감각이 오죠? A 여집합의 여집합 뭐 이러면 이렇게 쓰듯이 요거요. 제대로. 그죠?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이 방향이 F 아니야,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 두 번째,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의 합성함수의 역함수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야.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 막 이렇게 썼을 때처럼. 결론부터 쓰고 보여줄게. 이렇게 되면 얘도 둘 다 역함수가 각각 되어야 하는데 요렇게 된다는 거. 차이점 알겠어? F와 G 순서가 바뀌어있지.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역함수를 좀 이해하고 보고 있는 거고, 갑자기 이게 왜 그렇지라고 보이는 사람은 그냥 글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각각 역함수 되는 건 맞는데 자리가 바뀌어 있다고. 자, 이유를 소개할게요. 그럼 이제 금방 외워지겠죠. 여기 돼 있어. 그래서 1이 3으로 가고 3이 5로 갔다고 쳐. 그러면 지금 F부터 하는 거니까 GF의 1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합성함수를 말해. 1에서 5로 가는 게. 그럼 역함수라고 한다면 화살표를 거꾸로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5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게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갈 때는 F를 먼저 하고 G를 해서 갔지만 걔의 역함수는 G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나서 F의 역함수를 두 번째 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지? 그때 합성함수는 먼저 하는 게 뒤에 쓰여지니까 G 역함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F 역함수를 해야 같은 거죠. 이해돼? 갈 때는 F, G 왔지만 돌아갈 때는 G 역함수, F 역함수 이렇게 가야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순서 바뀝니다. 세 번째, 자기와 자기 역함수를 합성했다면, 자기와 자기 역함수를 합성했다면,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이제 F라고 쳐. 1 들어갔더니 3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F1은 3인 거죠. 그럼 얘를 생각해봐. 합성했다가 F 역함수 합성한 거에 1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반대로 쓸까? 보이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그러면 먼저 계산한 게 F1이겠지. F1. 그럼 F1이 얼마야? 3인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F의 역함수의 3 이렇게 계산됐을 거지. 그럼 역함수에다 3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1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F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1 집어넣어서 1 나오고 2 집어넣어서 2 나오고 이게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 항등 함수가 되는 거죠. 요게 항등 함수 보통 기호로 i라고 많이 씁니다.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f 역함수하고 f를 합성하면 x가 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죠. 근데 합성함수는 원래 순서가 바뀌면 다르다고 했는데 자기랑 자기 역함수를 합성하는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도 항등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으로부터 출발해서 f 역함수 한 다음에 다시 f를 하게 되면 다시 3에 도착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집어넣은 게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말은 안 한 거나 똑같다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이지. 자, 그럼 내가 항등함수가 안 한 거랑 똑같다는 걸 몸으로 표현해 줄 테니까 내가 갔다가 역함수로 돌아올 거야. 잘 봐. 봤어요? 아, 못 봤어? 너무 빠른 거야? 내가 갔다가 오는 거야. 너무 빨라서 안 보이지? 그러니까 한 100만 분의 1로 느리게 해볼게. 요 상황이었어. F였다가 F 역함수.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갔다 온 거예요. 그죠? 안 한 거랑 똑같다니까. 항등함수라는 개념은 자기랑 자기 역함수 합성돼 있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어차피 X였는데 뭐 처음부터 갔다 와도 X인데. 그렇다면 하나마나 이런 의미의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오든 자기 자신에 도착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표현 하나 들어가요. 이 표현의 이제 연장이죠. 학교 시험에 여기다 쓰면 또 저기를 못 쓰겠다. 5, 6을 못 쓰니까 학교 시험에 요런 표현이 나왔어. 요런 표현이 나왔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어. 그러면 이 둘이 얘네들처럼 서로 역함수 관계. G는 F의 역함수란 뜻이 되는 거고 반대로 F는 G의 역함수를 쓰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자, 4번. 성질은 4개만 딱 쓸게요. F의 H는 G. 아까 했던 문제를 이제 역함수 배우고 나면 다른 방식으로 아까 풀 수 있다고 했는데 합성 안 하고 요렇게 돼 있어. 요거를 요 3번을 이용해서 H 함수가 뭔지 구하고 싶어. 보통 우리가 수식할 때는 이렇게 돼서 X를 구하고 싶으면 3으로 나눠버리는 작업을 했지. 근데 함수는 숫자처럼 막 나눠버린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H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얘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말이 좀 그렇다. 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마나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는 자기랑 자기 역함수를 합성하면 안 한 거랑 똑같다고. 그럼 F를 갖다 역할을 못하게 하려면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되죠. 근데 합성할 때는 합성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F의 역함수를 합성하긴 하는데 F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합성해 준다면 이게 사라지면서 H만 남는 꼴이 됩니다. 그럼 얘도 왼쪽 오른쪽 왼쪽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FG와 GF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H는 F와 G의 합성함수를 구해버린 걸로 H를 구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저기는 F 역함수를 해줬는데. 아, F 역함수요. 그리고 F하고 G는 어차피 정체 다 알려줄 거기 때문에
F 역함수. 근데 물론 F 역함수 구할 필요는 없어. 결국 이걸로 구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H를 체크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니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더럽게 복잡하네. 그럴 거야. 그때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먼저 하는 거야. F는 먼저 나와 있겠죠, 문제. 요걸 먼저 정리해봐.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G가 있고, 요걸 G역 함수에 F역 함수에 F역 함수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때 얘는 하나만 하니까 안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는 그냥 요거 푸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럼 F역 함수 2가 얼마야? 궁금하지 말고 F역 함수 2가 얼마야? 그러면 모르는 문자라고 놓고 역함수에 2 대입해서 t가 나왔으니까 원래 함수 t를 대입해서 2가 나온다. 이걸로 구할 수 있죠?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한 걸 해결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건 지우진 않고 좀 쳤으니까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문제, 배점 높은 문제 여기 나오니까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 자, 다 됐어요. 5, 6번은 한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중간 캡처하고